피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그마는 UI UX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 무료로 일단 어느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설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은 웹 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또 여러 관련자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핫한 UI UX 분야에서 핫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요 피그마를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내용이 아닌 기초부터 회원 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피그마 사용법, 그리고 활용, 그리고 이제 실제 실습을 통해서 뭐 와이어프레임이나 화면 디자인,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해 나가고자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회원가입할 수 있는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www.figma.com 입력하시고 이제 조회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새로운 또 UX가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이 이제 간소화되어 있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음, 구글로 동기화시켜서 피그마에 이제 접속을 하고 있고,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 자동 로그인이 돼서 이제 피그마에 방문을 하시면 그냥 내 페이지로, 내가 이제 작업하던 피그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고, 뭐 거기서 특별히 선택하실 거는 많지는 않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팀 프로젝트 이름을 뭐 넣으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그마냐 피그잼이냐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단 피그마니까 피그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타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이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저와 같은 이런 창이 뜨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무료 버전, 이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작업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피그마에서 추천하는 뭐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아마 저하고 이제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이제 좌측 상단에 이름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작업하기 위한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여기 디자인 파일 있죠. 플러스 디자인 파일. 자, 요거를 눌러 주시면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인터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게 기본 툴바가 상단에 이렇게 수평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레이어 패널이 있죠.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 지금 레이어 패널에 탭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최초에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셋이라는 패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탭이 있고, 그래서 요 안에서도 우리가 디자인 파일을 클릭을 해서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도 페이지를 몇 개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죠? 요거는 이제 눌러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 탭인 거고, 자, 레이어는 뭐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래픽 툴을 사용을 해보셨다면 레이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UI, UX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 많이 사용하시는 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에셋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뭔가 아이콘이나 뭐 어떤 요소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저장을 해 놓고 에셋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또 여기는 이제 속성 패널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크기나 색상이나 뭐 요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속성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탭이 디자인이 있고 프로토타입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에는 요거를 선택해 놓고 디자인을 작업하시면 되고 프로토타입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또 디자인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하게 되죠. 그때만 이제 프로토타입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디자인을 탭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 툴바를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피그마의 기본 툴바가 수평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뭐 도형이나 텍스트 같은 어떤 요소를 만들 때 이제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무브죠. 무브 툴.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기본 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이제 무브 툴이 있고 그 무브 툴을 누르시면 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죠.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무브는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거나 이동하거나 또 크기를 또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프레임의 크기를. 그리고 스케일은 프레임하고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프레임과 구성 요소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 크기를 좀 한꺼번에 변경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프레임이 있죠. 자, 프레임은 디자인 요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 또 화면이 되기도 하는 거죠. 화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요걸로 또 디자인 요소를 만들기도 하고. 자, 요소는 보통 뭐 도형 툴로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레임으로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소를 만들고 프레임은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기본이 되는 뭐 컨테이너다라고 일단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서 여기가 이제 작업 영역인 거죠. 가운데가 작업 영역이 돼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프레임과 도형의 또 다른 점은 프레임은 이렇게 프레임명이 따라 붙죠. 그래서 얘를 뭐 변경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 뭐 근데 도형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명을 쓰는 칸이 없어요. 아예.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화면이 될 수 있고 화면이라는 것은 모바일 화면, 뭐 데스크탑 화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하시면 여기 속성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폰, 뭐 태블릿, 데스크탑 뭐 이런 게 뜨죠. 워치도 있고. 자, 우리는 이제 모바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폰을 열어보면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아이폰 종류별로 뭐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아이폰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좀 작은 사이즈 위주로 만들어서 큰 사이즈 이제 대응하도록 이제 작업을 해주죠.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스몰을 열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드로이드 스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보시고 옆에 보시면 이제 뭔가 다양한 속성들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일단 여기서 보실 게 위드 값, 하이 값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걸로 하이 값은 안에 뭐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파이 값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뭐 800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 밖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요 화면은 무한의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바깥에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화면에 이제 꽉 차서 밑에가 안 보이게 되니까 요 화면을 한번 줌인아웃을 좀 해 보시려면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당기시면 요렇게 줌아웃이 되죠.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손바닥이 스페이스 바가 단축키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 다시 컨트롤 눌러서 마우스 휠을 밀면 줌인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죠. 요걸 클릭하고 하시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몰 한번 만들어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드 값, 하이 값 확인해 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또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속성 창이 또 사라지죠. 이거에 대한.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다시 보시면 뭐 가로로 바꿀 수도 있고 세로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옆에 그다음에 위드 값, 하이 값 변경 주실 수 있고 여기서 또 각도도 줄 수 있어요. 45도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또 누워지죠. 자, 컨트롤 Z 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레디우스 값이라고 해서 이 프레임에 이제 이렇게 어 둥글게 프레임을 예쁘게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20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그럼 요렇게 4개가 다 둥글게 20 레디우스 값이 들어간 거죠. 레디우스 20이라는 것은 반지름 값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반지름 20이 원이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각각 줄 수 있는 지금은 동일하게 레디우스 20 값을 준 거고 요거는 때에 따라서 여기를 각각 다르게 줘야 하는 어떤 또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요걸로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속성을 좀 살펴봤고 자, 이건 한번 지워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도형 툴이 또 있죠. 이제 요소를 만들 때는 이 도형을 가지고 많이 만들게 되는데 뭐 여기 눌러 보시면 사각형 뭐 라인, 그다음에 화살표, 그다음에 타원, 그다음에 다각형 별, 그다음에 이미지를 또 불러오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각형을 비롯한 다양한 다각형과 뭐 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해 주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각형은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고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죠. 540, 422, 20에 이렇게. 자,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드래그하는 대로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쉬프트가 이제 가로 세로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여기서 레디우스 값 줬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뭔가 동그란 게 들어가 있죠. 얘를 당기시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레디우스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누르시고 또 이것도 이제 타원인데 시프트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정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원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누르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fill 있죠? 속성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여기 fill하고 스트로크 있죠? 여기서 휠의 여기 색상 영역을 클릭하시면 이 컬러 피커 창이라는 게 뜨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피커 창에서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색상 위치. 근데 여기는 거의 레드인 거죠. 나는 근데 연두색으로 하고 싶다고 여기서 연두색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명도와 채도 값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컬러에서 컬러 피커 창에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피그마는 기본적으로 뭐 확인 이게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따로 확인 안 누르시고 그냥 끄시면 되는 거고 피그마 자체가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다가도 그냥 끄시면 저장이 돼요. 따로 저장 안 하셔도. 자, 얘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얘는 한번 스트로크도 넣어줘 볼까요?
스트로크는 이제 테두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이게 검은색이어서 안 보이니까 얘를 한번 화이트로 해볼까요? 화이트가 들어갔죠. 자, 근데 좀 얇죠? 들어갔지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좀 두껍게 하실 거면 자, 여기 이제 인사이드 위치도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센터 그러니까 1픽셀이기 때문에 센터면 뭐 0.5, 0.5 이렇게 나눠가 들어가겠죠. 아웃사이드는 이 원의 바깥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한번 5 정도 줘볼까요? 그럼 이렇게 5만큼 스트로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또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별 하나만 더 그려보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 한번 그려보시고 자, 별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앱을 사용해 보시면 대부분 다 동글동글 예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그마 같은 경우는 좀 동글동글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디우스 값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이렇게 아주 예쁜 별이 만들어지죠. 이게 도형 툴만 이용해도 예쁜 요소들을 생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저기 이미지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쓰고요. 폴리곤하고 이미지 넣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세한 것들은 지금 기초적인 거 위주로 한번 해보고 자 이게 폴리곤은 다각형이잖아요. 자, 얘를 선택하시면 여기 없던 게 또 생겼죠. 아까 이제 별과 뭐 사각형을 그릴 때와는 다르게 이게 이제 면의 수인 거죠. 이거는 삼각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3이고 이거를 뭐 6을 해보면 이렇게 육각형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뭐 별로 그다지 이쁘지 않은데 얘를 조금 키워보시고 이거를 또 당기면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당기면 또 예뻐지죠. 이게. 그래서 얘도 색깔 바꿔서 넣어주실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요거 이제 다른 거 사용을 하더라도 요 이제 기본적인 툴은 얘기 때문에 얘로 돌아가 있죠. 얘는 이제 늘상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까 우리가 선택하고 이동하고 뭐 사이즈 줄이고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이동하시고 또 선택하고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일단 스트로크는 한번 빼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앱이나 웹 사용하실 때 요런 데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동그란 이미지 뭐 이렇게 사각형 이미지 요런 다각형이 들어간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그거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 안에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플레이스 이미지 눌러주시면 자, 이미지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미지가 제 마우스 커서에 붙어 다녀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동하면 이 도형이 선택이 되죠. 그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선택하실 게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 플레이스 이미지 가시고 이미지 선택. 자, 그리고 이제 오면 이렇게 내 거에 따라다니죠. 마우스 커서에. 자, 그랬을 때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클리핑 마스크 씌운 거와 같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피그마 가입하고 간단히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주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동 툴, 선택 툴, 그 다음에 뭐 프레임, 도형 까지 좀 알아보고 간단히 도형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또 이미지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필드 채워보고 스트로크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뭐 텍스트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도형도 편집해보고 그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